우리가 원하는 집을 사고 싶은데 왜 집을 못 삽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서는 부동산은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얼마나 모으셨습니까? 지금 원하는 집을 못 샀잖아요. 답이 딱 나옵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모으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집, 내가 실거주로 살고 싶은 집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내 집 장만을 안 하신 분들, 무주택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 그동안 안 풀렸던 매듭이 짠! 하고 풀리실 거예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은 부동산 오르는 것보다 돈 모으는 속도가 빠른 사람들만 이게 가능한데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집을 왜 못 샀느냐? 돈이 없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거야.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은 집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집을 사보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꼭 사고 팔고를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안 들려요. 저도 그랬고 그냥 미친놈이라고 욕하고 영상 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어떻게 삽니까? 투자 목적의 집은 은행 대출,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하면서 작은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실거주로 살아야 하는 집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결국 영끌을 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넣어야 내가 고를 수 있는 최고의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남겨놓고 원하는 집보다 살짝 안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좋은 집을 원합니다. 근데 그런 좋은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한 방에 사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다들 이걸 한 방에 하려고 해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이미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집을 먼저 산 다음에 그 집을 통해서 그 다음 집을 사는 거예요. 징검다리처럼 건너가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면서 이걸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집을 안 사봤으니까 무서운 거야. 한 번도 안 해본 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놀이기구가 막상 타고 나면 별거 아닌 거야. 시시한 거야. 뭐든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해봐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험을 해보셔야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남들 탓만 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 욕을 하고 다주택자 투기꾼을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너무 비싸서 못 산다고 폭락을 기다리면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집값과 10년 후 2030년 어떨까요? 지난 2000년, 2010년 지금과 비교해보세요. 10년 전, 20년 전보다 싼 아파트 있습니까? 과거와 비교하면서 현재의 집값을 바라보면 계속 못 사는 겁니다. 가격을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가격, 미래의 가치를 보시는 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맞춰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으세요? 그게 어디 아파트죠? 그게 지금 얼마예요? 매매가는 얼마고 전세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입으로만 사고 싶다고 말하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신축에 제일 비싸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계획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확률은 제로인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100명 중에 단 한 분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하실 것 같아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사가고 싶은 집이 15억이야.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있는 돈과 다 합쳐도 10억입니다. 그럼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봅니다. 가용자금 플러스 대출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겁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실거주는 내일 당장 하락장이 와서 1억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거주는 하락장 상승장 없어요. 안 팔고 버티면 결국 2배, 3배로 상승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면 그냥 제 영상은 끄시고 부동산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전월세로 사시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리스크 없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은행에다가 열심히 저금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가용자금 플러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해도 원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그럴 경우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세요. 눈높이를 낮추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수준을 낮춰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아파트로 눈높이에 맞게 실거주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정말 저 아파트가 아니면 안 돼. 너무 절실해. 그럼 내가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안고 사두는 겁니다. 매매가 전부가 없어도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점점 멀어져가는 아파트를 일단 잡아두는 거예요.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아파트라면 내 주거 환경이 조금 열악해지더라도 그렇게라도 사는 겁니다. 빌라에서 월세로 잠깐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살다가 빌라에 어떻게 살아? 더 큰 평수면 모르겠지만 더 작게 이사를 할 수는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죽을 때까지 그 아파트는 못 사는 거예요. 갖고는 싶은데 돈은 없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방법대로 해야 원하는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쉽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같은 연식의 84제곱미터 아파트지만 지방은 2억이고 서울은 20억입니다. 집만 보면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집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한번 조용한 곳에 가서 잘 생각해보세요. 간절하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봤는지, 내가 조금 힘든 주거 환경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만큼 간절하게 원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계신가요? 로드맵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물주가 돼서 매달 1,000만원씩 따박따박 월세는 받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사고 싶은 건물이 있습니까? 좋은 건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계획 또한 전혀 없어요.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 저 아파트 사고 싶다, 이런 바램들은 그냥 상상 속의 바램일 뿐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고 나이만 먹는 겁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분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시계 붕할 마냥 직장, 집 왔다 갔다 삶이 무료하신 분들은 올해까지만 그렇게 사세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하시는 겁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실행으로 옮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원하는 것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